예, 시작하십시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종북 좌익 세력이 국회를 부정선거로 장악한 이러한 대한민국의 오늘의 비극 사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자유애국 동포님들, 우리 태국 FM 그리고 우리 호루라기 TV를 통해서 오늘 긴급 우리 자유민주세력연합 여러 단체 의장님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갖겠습니다. 22대 국회가 바로 5월 30일에 개원식이라는 걸 갖고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원이 되고 나서의 이 작태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애국 국민들이 걱정한 그대로 부정선거로 국회의 다수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라는 종북 좌익 반미 친중 무리들이 국민의 민생 문제를 다뤄야 되는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제1호 법원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골탕 먹이기 위한 정치 공세의 하나에 불과한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것을 1호 법원으로 내세우는가 하면은 이 조국혁신당이라는 자들은 마치 범죄 집단 같은 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것을 제1호 법원이라고 내놨습니다. 이것이 일국의 국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관해서 향후 이 국회는 즉각 불법 집단임으로 해산되어야 된다. 이것이 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보는데 우리 부정선거 척결 국민연합의 김길도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또 우리 윤봉길 의사 숙모의 윤영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또 우리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 우리 김피터 의장님, 또 나라사랑 동지의 우리 송강기 의장님, 또 우리 노재동 의장님, 또 우리 자유교장재단의 서옥식 의장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부정선거 척결 국민연합의 김길도 의장님, 이 22대 국회 국민들이 이거 복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어제 22대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정말 착잡합니다. 왜냐하면은 첫째는 22대 국회의 정통성 문제부터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58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가짜 국회의원이에요. 그 가짜 국회의원이 지금 아무런 제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대한민국의 국민들 대표해서 지금 국가의 정책을 수립한다고 저러고 있으니, 거기다가 우리가 우려했던 사실이 지금 바로 개원 하루 만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에 뭐냐? 이미 최상병 특검법이 그것이 부결이 됐어. 이제는 언급할 필요도 없는데 다시 국회가 21대가 끝났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것을 새로 발의하겠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법치를 지금 완전히 깔아뭉개고 법도 필요 없고 우선 세력으로 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러한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국민으로서 정말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러한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국힘당이 제대로 작동이 될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실은 또한 단호한 여기에 대한 대책과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 또한 먼 산에 불 보듯이 하는 그러한 형태로 흘러간다 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사실이 정말 현실화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 우리가 알듯이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특검법을 재차 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계속해서 나온 목적이 뭔가?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재명의 방탄을 해서 감옥에 안 가고 정권을 뒤집겠다는 정말 국가 변란적인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데도 국힘당이나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은 너무나 아니라고 무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더욱이 요즘에 대통령실에서 하는 것이 국회에 대한 행위나 대책만이 아니란 게 아니고, 지금 외교, 안보, 국방 면에서도 정말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걱정스럽고 한심하다. 왜냐하면은 느닷없이 지금 중국으로 기울고 있어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면서 한미 동맹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국가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축이 지금 중국으로 기울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말 내치에서는 야당에게 완전히 끌려가고, 외치에서는 중심을 잃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우리 국민들은 불안하고 위태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길도 의장님 매우 중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짜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득실거리는 국회, 이것에 대한 이 여당이라는 국민의힘당 그 지도부인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 태도, 그리고 이러한 무질서를 일으키기 위한 초래하게 된 그 근원적인 장본인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현재의 21대 국회 개원에 지음한 이 행동들, 뭐 여당 의원 연찬회라는 데 가서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서 뭐 무슨 술잔을 들면서 뭐 내가 뭐 몸을 바쳐서 함께 싸우겠다고 했는데, 아니 부정선거로 이루어진 국회가 판을 치고 있고 중앙선거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한 주체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고 선거를 해봐야 이제 소용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대통령이 그런 것을 외면하고 뭐 가서 힘껏 싸우겠다고 이런 사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길도 의장님 거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국가의 안보가 아주 위중한 상태가 됐다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윤용 의장님, 이러한 사태, 과연 이러하게 나라가 이게 제대로 운행될 수가 있냐는 걱정이 지금 국민들이 태산인 것 같은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국민들이 이 앞으로 대접해야 될지 참 이거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피땀을 모아가지고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을 해서 대통령으로 추대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가서 발대식을 가졌는데 윤봉길 의사답지 않은
윤봉길 의사님이 국민을 속여 먹었습니까? 네? 이건 대통령이 감쪽같이 이 부정선거가 존재하게 만들고 효력을 발생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런 거에 앞장섰다. 이것이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그 절차, 선거 절차, 이걸 송두리째 뒤집어버리고 조작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조작 안 하는 것처럼 아주 태연스럽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이거는요 국가를 완전히 찢어먹는 겁니다. 찢어먹어요. 네. 국가를 찢어먹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거 이 범죄자들은 전부 교수형에 처해야 돼요. 네. 아주 극형의 극형을 처해야 됩니다. 그게 5명이건 10명이건 20명이건 다 극형에 처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험스러우니 거기를 철저히 관리하라라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대대적으로 했다는 여러 제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다. 철저히 조사하라. 그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선거 공모자들과 집행자들과 거의 한편이 된 거죠. 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 윤봉길 의사 수모회 이정 의장님 매우 중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를 방치한 대통령이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지금 앞날을 안전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난장판이 되었다. 이런 심각한 우려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새 자유우파 국민들도요 이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듭니다.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싫다는 소리가 지금 온 거리에 지금 아주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윤 대통령의 앞날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좌파는 억지 탄핵을 하겠다고 달겨들고 국회를 장악해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자유우파들은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그대로 방치한 나라를 망친 대통령으로 지금 불신하고 안팎곱상의 등이가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나라가 정말 위태로운 상황이다. 우리 윤 의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노재동 의장님 이 정도 되면 이 국힘당이라는 이 사람들은 배지를 떼고 그냥 할복 자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사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노재동 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참 암담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날의 입법, 사법, 환경이 전부 무기력하게 돼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지난 40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지금 규탄하고 있는데 그 당사자인 국힘당 국회에서도 법정기한 내에 한 건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국힘당의 태도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추론하는 것이
약 58석은 부정선거에 의해서 억지로 당선된 사람들이다. 이재명이를 비롯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각처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종교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수사당국에서 한 번도 그걸 입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또 이와 같은 부정선거를 보도하는 언론 자체도 신문 방송도 없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께서도 그와 같은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노 코멘트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고 사법부도 그렇습니다. 지금 재판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우리가 규탄을 했습니다만은 대법원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재판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저는 참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입법, 사법, 행정이 완전히 무기력하게 되어 있고 또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 현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오늘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 회장님께서 친중 세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서울대학교에 가면 시진핑 기념관은 있고 서울대학교를 옮겨놓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하나도 없고 그 기념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수도 한 사람도 없어. 그게 오늘날 서울대학교 현실입니다. 서울대학뿐만 아니라 최고 교육기관인 대학이 이미 그렇게 무기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고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암담하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 우리 노재동 의장님, 우리 자유우파의 원로이신 노재동 의장님 중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법부가 또 입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도 지금 제대로 재판을 안 하는 이러한 엉터리 가짜 재판관 같은 자들이 득실거리는 사법부가 됐다. 이거 큰일 났다는 말씀 하셨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 대통령 할 것 없이 고장난 이런 상태인데 국민들이 전혀 각성이 없는 상태다. 이런 걱정을 하셨어요. 정말 이 나라가 지금 앞으로 한치를 앞을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엊그제 북한에서 저들이 거기다가 무슨 변균 박테리아가 있는지도 모르는 모물 덩어리를 달아가지고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도 이 국방부란 자들이 이거 이상하게 날라왔다 이런 정도로 반응하고 덤덤하게 하고 있는 이런 꼬락선이 보이고 있고 지금 김정은이가 단거리 이 300, 400km 나가는 남한 전역을 향한 고성능 장사포를 10발이나 쏘아붙여도 이 국민들이 조금도 지금 현재 불안도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가 하면은 이 대통령이나 이 국방당국이 국민들에게 무슨 긴장을 조성하는 것도 없어요. 이러다가 만약 김정은이가 진짜 한방 쏘면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 대한민국 이 정부나 국민 할 것이 전부 이게 잠들은 무슨 파리 안 먹은 백성들이 아닌가 하는 소리 나오고 있어요. 우리 송강기 의장님 광화문에 나가셔서 여일 정강원 목사님과 함께 이 부정선거 이 뿌리를 뽑겠다고 지금 기염을 토하시는 나라사랑 동지에 대표하시는데 이 부정선거 문제를 뿌리 뽑을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나라사랑 동지의 회원들이 광화문이라든가 삼각지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하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지도자 된 분들이 특히나 대통령께서 이것을 갖다가 귀담아 듣지 않고 우리의 국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정말로 무능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2대 국회는 정말로 부정으로 국회의원들이 58명이나 됐고 그분들이 차질해서 자퇴를 하고 20대 국회는 정말로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강기 의장님 나라사랑 동지에 전국에 약 3천 내지 4천 명 되는 장로 목사님들이 함께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22대 국회는 당장 해산되어야 한다.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많은 그 참 수많은 군중들이 토요일마다 모이고 있는데 과연 그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 결말을 가져오게 할 수 있을지 대단히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운동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 송강기 의장님 22대 국회는 당장 해산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걸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의 김피터 의장님, 이 지금 우리 김피터 의장님은 해군 사관학교 구국 동지회 우리 김필도 의장님과 함께 중앙선관위를 해체하라고 늘 연일 해사 왕년의 용사들 원로 노병들이 7, 80 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중앙선관위를 규탄하고 있는데 이 중앙선관위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며 과연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우리 김피터 의장님 현 사태를 좀 진단해 주시고 우리 전군 구국 동지에 이렇게 지금 거리에서 피땀을 흘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저 40 선거가 끝나고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좌파들이 불법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종북 좌익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온갖 반역적인 그런 정책을 실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그 의견과 국민들의 그 권리를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구 대선에서 우파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4월 10일 총선에서도 모든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단결해서 합심해서 국힘당에게 과반수가 넘는 그러한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종북 좌익 정당인 민주당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과반수 국회를 장악해서 온갖 폐악질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민들이 보다 못해서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은 사실 국민이 뽑아준 우파 대통령과 또 국힘당이 과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식물 정당, 식물 대통령처럼 이렇게 할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이 이 순간까지도
이 아스팔트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국민이 합법적으로 뽑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정선거를 외면하고 있고 또한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간에도 국민들이 아스팔트에서 소리친다고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니까 이 밖에서 외치고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각성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또한 이 국힘당도 각성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뽑아준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너무나 통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이 정말 긴급 기자 회견을 하고 또 소리로서 보낼 텐데 이것을 들으시고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소 국민운동 본부의 김피터 의장님 매우 중대한 말씀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우 각성해야 되고 국힘당이 각성해야 되고 국민들의 이 피를 토하는 이 나라의 걱정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 질타를 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자유애국 국민들의 우려를 그대로 대변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옥실 의장님 자유교양재단에 오늘 그 31일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세력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 여러 우리 각 자유우파 단체 의장님들 공동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못하고 그리고 이 2년이 지나는 무렵에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15 부정선거, 4.10 부정선거 총기획자로 지목되고 있는 양정철이라는 자를 이걸 이 우파 자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앉히려다가 이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다시 말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국회의원도 당선시킬 사람들 당선시키고 떨어뜨릴 사람 떨어뜨리고 마음대로 주무르는데 지난 3구 대통령 선거 때도 윤석열 대통령이 24만 표입니까? 0.73%입니까? 간신히 당선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중앙선관위가 실수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모종 이 문재인 양정철이 작당들하고 당선에 관련된 무슨 이 선관위가 중간에 개입된 이 무슨 사전 농간이 있었잖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문재인에 대해서는 신변 보장 약속이라고 한 듯이 사건 수사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게 하신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서옥식 의장님 이 의문이 어디까지 나갈 것으로 보시는지요?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지난 3구 대선에서 모종의 그런 묻기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양정철이를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진행은 시 어떻겠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와가지고 이건 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대통령실이 그걸 부인했죠. 그러나 지금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인기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당신을 대통령 뽑아줬으니까 제대로 좀 이 국정을 수행하고 제대로 할 것을 하고 잡아낼 걸 잡아놓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문재인이, 이재명이, 조국이 좀 이런 사람들 사법 처리하고 잡아넣어라 이런 의견일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해요. 특히 문재인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저 22대 국회가 개원돼가지고 이 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 다시 추진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특검법 이건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 혁신당에서 추진하는 건데 자기 딸 조민을 잡아놓고 자기 가족을 작살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 심리로 한동훈이 딸도 논문을 쓰는데 대필을 하지 않느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검하겠다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인이고 보십시오. 지금 최상병 이 해병대 최상병 이 특검법 관련해서 문재인의 경우를 보면 사실은 최상병 특검법은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이 대민지연 넘어서 이 물에 빠져서 사람이 죽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걸 차지하고라도 그러면은 이것도 넓은 의미의 군 작전인데 말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저런 지금 더불어민주당 하면 모든 군사 작전에서 적군을 위해서 군이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일이 하나하나가 그건 사단장, 여단장, 사령관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군대에서 이 해결할 문제를 대통령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건데 문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이 해양 순찰 중에 장관에서 발이 빠져가지고 그런 사람을 얼북자로 몰아가지고 북한이 총살을 하고 화형을 하고 이런 사람을 그렇게 얼북자로 모은 정권이 문재인 아닙니까? 이건 이 최상병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보입니까? 예? 남한을 찾아 기수는 사람을 강제로 눈을 가리고 손을 묶어가지고 파문적으로 돌려가지고 그냥 이런 행태들 말이죠. 이건 특검 아니야 특검 왕특검을 해야 될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별 소리가 없습니다. 국민도 문제입니다. 언론도 문제고 참 그 다음에 지금 국회가 열리면 최상병 특검, 한동훈 특검, 그 다음에 또 하나 1호 법안으로 하던 것이 25만원 공짜로 준다는 겁니다. 25만원 공짜. 이건 이재명이가 지난 4.10 총선 때 공약한 겁니다. 재미 봤죠? 재미 봐서 180석 이상 얻었고 범야권 하면은 192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국민도 크게 반성해야 됩니다. 참 이런 대표적인 이런 이 공짜 좋아해가지고 망한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망한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한 8나라 됩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 그리스, 필리핀, 심지어 브라질까지도 있습니다만 베네수엘라 하나 보십시오. 대표적입니다. 얼마나 하냐면은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보통 몇 프로 오는데
70만 %입니다. 그 공짜로만 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인구가 2,400만인데 2,200만 명이 절대 빈곤층 전락하고 여자들은 이웃나라가 젊다고 섹스팔이 몸팔로 나가서 생계를 유지하고 뭐 그 나라 돈이 한 20kg 정도 되면 우리 돈 10원, 우리 지금 10원 가게에서 받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화장지로나 불쏘시개도 돈이 쌓입니다. 지금 그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게 공짜 조화다리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입니다. 지금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의 이 잘못된 것, 그 다음에 무기력한 것, 그 다음에 잘못하고 있는 걸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국민과 야당의 이런 문제점을 더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지난 3구 대선 때 모종의 묵기가 있었지 않느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그런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저는 계산 잘못으로 해서 이재명이가 될 뻔했는데 어떻게 잘못 전자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윤석열이가 된 거다 그런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 오히려 의견은 문재인이를 가봤는데 문재인뿐만 아니라 지금 저 부인 김정숙 여사도 엄청난 이건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 그러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죠. 대통령 1호 전용기를 타고 그것도 인도 정부가 초청하지도 않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셀프 초청을 받아가지고 붙고 국민에서 사업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 40명 이상의 정부 공무원을 대동하고 자기가 마치 국가 원수인 양 그렇게 하고 말이죠. 그거 보입니까? 지금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옷 국가 정보원이 전 특활비를 가지고 옷을 200입을 이상 고가 옷을 사 입었고 사진이 쫙 진열돼 있죠. 최근에는 뭡니까 샤넬에서 우리 한글을 새긴 그런 옷을 빌려줬는데 그걸 갚았다 그러는데 실제로 빌려준 게 어디 있냐? 인천국제공항에 저지돼 있었는데 그 빌려준 것과 같은 품목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또 다른 옷이에요. 그런데 여기 특검이냐 그러면 물타기 하는 거냐? 김관이 그러고 심지어 국민들도 그렇겠습니다. 국민들 각성해야 됩니다. 아까 공짜 돈 좋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건 뭡니까? 엊그제 어느 대회 모임에서 하는데 엄청 한 신도가 이거 물가 이렇게 올려고 윤석열이 때려 엎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보세요. 당신 이게 누구 때문에? 당신 얼마 받았었냐? 800만 원 받았다 그래. 시간톤을. 누구 받았냐? 가족 4명이 20만 원씩 100만 원 받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자영업 하는데 300만 원 받았고 자기 사이가 또 하는데 200만 원 받았고 또 지원금 또 300만 원 받았고 800만 원 받았다 그래. 그러면 당신 800만 원 받았고 이 물가가 이렇게 당신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인플레이션이 아니야 안다기야. 그거 뭐라 그러냐? 통합팽창. 통합팽창, 인플레이션, 물가 폭등, 물가 항등 다 같은 말 아니냐 말이야. 우리가 못 살게 하는 게 그것 때문에 니들이 이거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놓고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 말이야. 내가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국민이 각성해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은 말 것도 없고 국민 각성. 민주당 보십시오. 저런 행패가 없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를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1호 법안으로 재산권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1인당 25만원 추진. 그런데 우리 국민들 참 별로 제가 참 그렇습니다. 하여간 결론적으로 이 문재인, 이재명, 조국 이게 간두지 않아서 그냥 두고 있어서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화를 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잡아내 주십시오. 문재인이, 이재명이, 조국이, 하구라까지 다 잡아내야 됩니다. 범죄는 잡아내야죠. 오죽하면 지금 저 가수 김호중이가 뭐 이 구속돼 있는데 거기 팬덤 저 김호중이 그 저 오빠 아들이 야 이재명이, 문재인이, 조국이 하고 나를 가지고 이거 죄질이 우리보다 좀 약한데 우리는 잡아놓고 이게 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걸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윤 정부는 제대로 하려면 문재인이, 이재명이, 조국부터 잡아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교양재단의 소옥식 박사님, 국민들을 대리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총체적인 이 국가 위기 사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김정숙이의 문재인의 부인인 김정숙이의 중앙정부가 정보원의 특활비를 가지고 옷을 사입었다고 하는 요 하나만 하더라도 이건 정말 상징적인 문재인이가 얼마나 이 나라를 분탕질했나를 갖다가 말씀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러고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 국민은 남 앞에 종살이밖에 할 수 없는 국민이 아닌가 이런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자유우파의 우리 여러 원로 의장님들 말씀한 거 종합해 본다면 우리 소옥식 박사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언론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언론의 이 문제력도 지적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돼도 한 가수의 무슨 운전 뺑소니 사고는 미주알 고주알 일주일 10일 가까이 떠들어대면서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망하고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자도 보조하지 않는 이런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나 이 부정선거라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종북 좌익분자들이나 이 제대로 국민의 뜻을 따라 언론을 하지 않는 이 언론기관들 조선, 동아, 중앙 등등 이 어떤 천벌을 받으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그 질타가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의장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들 우리 국민들께서 눈을 부릅뜨시고 관찰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약해 본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선거가 아닌 선거를 100번 해봐야 종북 좌파 세력이 이 국정을 장악할 수밖에 없는 이 선거가 무너진 상황. 이것은 국민들이 일어서서 뒤집어 엎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고요.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호각성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는 무슨 조치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가 앞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왔고요. 이 국민들이 좀 국민다운 이 전 세계 자유민주 봉기라는 국민들을 본받아가지고 이러한 그 정부, 사법부, 대통령, 종북 좌익 세력에 대한 그 분노할 줄 아는 국민들의 대각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22대 국회는 어제 개원식을 했습니다만 개원과 동시에 자폭 사진 해야 될 국회다. 그리고 이러한 국회에 들러리를 쏘고 있는 이 국민의힘당이라는 자들은 당장 빠지를 들고 총사퇴해야 된다. 이런 사태를 보는 국민들은 총권리에서 이 사태를 현상을 다 파야 된다. 자, 국민들이 제대로 각성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고 국민들이 그나마 각성을 하면 희망이 있다. 이런 결론을 우리 자유우파 지도자님들은 내린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시간 우리 태극 FM, 애국 유튜버, 또 호루라기 TV 방송 우리 애국 유튜버님 오늘 이렇게 전 세계에 중계를 해주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총단결해서 자유와 정의를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자유우파 지도자님들의 긴급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